여러분 안녕하세요. 긴쓰기입니다. 오늘 조금 제 모습이 뭐라 그래야 되나 지저분하죠? 일어나자마자 켰어요. 왜냐면요. 어제 제가 어떤 그 끝나고 저녁 시간에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할 거 하고 할 때 잠깐 TV를 켰거든요. 잠깐. TV 잘 안 보는데 왜 활력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심심할 수 있어서 화면이라도 보라고 이게 많이 틀어놔요. 근데 우연히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집안일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이러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TV에 눈을 보게 됐는데 그 나는 솔로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됐나 봐요. 되게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나이, 좀 지긋한 분도 있고, 좀 그런데, 나이 차이 그 레인지가 굉장히 이게 있더라고, 거기가. 비슷한 또래가 아니고, 10살이 넘게 이렇게 출연자들끼리 차이가 나는 경우도 요번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별로, 예,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그냥 쓱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 참가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남자 참가자가 자기가 이제 열심히 그동안에 살았는데 자기 행복을 이렇게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다라면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낭비하는 시간이다? 약간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던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낭비하는 시간? 시간의 낭비? 그게 행복이래요. 오, 또 신박한 정의네. 행복의 정의. 그런 말도 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그런 면도 있네요. 그쵸? 왜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로 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할 때 보면은 아무한테 시간 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또 되게 막 의미 있거나 막 대단히 막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건설적이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나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만나지. 아, 진짜 그게 행복일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한번 보자. 그러면 뭔가 내가 할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할 말을 내가 들어준다거나 그래도 뭔가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그건 의미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이게 저 컨셉인 거 알고 있죠? 사실 컨셉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되게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요. 그, 인디언들 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런 게 있대요. 어, 그냥 참 희한한 건데 사람이 우리들은 뭔가 나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은 보고 싶어서 왔더라도 보고만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 너 보고 싶어서 왔어 하면서 어떤 다른 자기 친구 집으로 가가지고 걔를 한참 동안 그냥 들여다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왔어? 그러면서 자기 일 한대요. 자기 생활을 해. 근데 보고 싶어서 온 친구가 진짜 한참 동안 무두커니 앉아가지고 그 친구를 한참을 바라보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어머, 진짜로 그 사람은 목적이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 목적 하나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쵸? 참, 우리는 그렇게 행동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순수하게 느껴지고, 진짜로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나도 좀, 그다음부터는 저도 그 얘기를 보고 싶어서 왔어 소리를 저 웬만하면 안 해요.
나는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다가가지. 왜냐면 나는 진짜 말을 하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나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라고 가지. 보고 싶어서 왔어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해요. 정말 그것처럼 귀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끼리의 그 인디언 친구들끼리의 그 너무 예쁘잖아요.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진짜 와서 우두커니 와서 보고 한참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한참을 보고 있다가 간다는 게 그 눈에 다 담고 가는 거잖아요. 친구의 모습을. 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두 친구의 모습이. 아, 참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만 해도.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낭비하는 시간이다. 별로. 응. 그러니까 어떤 그 건설적인 게 아니라 보고 있는다는 글씨 보고 있는 시간이 뭐 어떻게 뭐 대단히 건설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멍하니 그 친구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친구는 너무 행복한 거야. 바라봐주는 친구가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어제 들었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의가, 행복에 대한 정의가,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아, 참,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 같아요, 저는. 저는 지금 내가 행복한가?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나 이만하면 행복하지라고 했었는데 그 기준이 뭐였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였는데 그때 이만하면 행복하지라고 생각했지? 아, 생각해보니까 저의 정의는요, 행복에 대한 정의는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의 정의는 뭐였냐면, 아,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거? 이너프하다는 거? 그냥, 뭔지 아시겠죠? 야, 이만하면 살만하면 됐지, 뭐. 그냥, 의식주 해결되고, 그러니까 쾌적하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더우면은 선풍기 킬 수 있고, 에어컨 킬 수 있고, 추우면 보일러 킬 수 있고, 그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미국만 해도 미국같이 전 세계 1등 국가도 막 되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더워지는데 뭐 45도 이상 더워진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요. 예, 그거 못 켜가지고. 그리고 뭐 추워진다. 뭐 영하 뭐 한 20몇 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본 막 20몇 도 이상씩 떨어지잖아요. 거기서도 난방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속출해요. 여러분, 그래서 냉난방 할 수 있는 거요. 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냉난방 할 수 있냐. 내가 정말 이게 이런 내 환경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거 막아낼 수 있냐. 돈이 있어서. 아직은 할 수 있네요. 야, 그거 정말요. 되게 대단한, 쾌적해지잖아요. 그만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냥 이 의식주가 쾌적하게 해결이 되느냐. 아, 이만하면 됐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어서 제 친구한테 그런 핀잔 들은 적도 있어요. 야, 너는 뭐 6.25 때 사냐? 너는? 너 6.25 시절이냐, 지금이? 기준이 그렇게? 야, 너 진짜, 야. 한시마다까지는 안 갔지만,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은희야, 너 진짜 너 옛날에 알고 있던 내 친구가 아니다. 야, 무슨 너 6.25 때 살고 있냐?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어땠냐? 기분이 나빴냐? 아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구 아무개야, 너는 나 정도 겪지 않아서 그래. 나 정도 살다가 나 정도 겪을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소박해져. 소박해져요, 여러분. 소박해지더라고요. 근데 기준이 소박하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의 행복의 기준은 그 정도고, 그 정도면 만족하고, 만족스러우면 충만해지고, 충만하면 행복한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행복의 기준이 뭘로 바뀌었냐? 조금 더 눈이 높아져서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조금 높아졌나? 그런 때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행복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하는 걸로 바뀌긴 해야 돼. 저는 행복이 먼저고 그래서 감사했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죠.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좀 어젯밤 자다가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 되면 이거를 좀 나눠봐야겠다. 행복에 대한 또 어떤 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또 주장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행복의 빈도를 높여주고 또 행복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듣고 그래서 그 참가자는 마음을 먹었대요. 인생 행복해지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낭비할 수 있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참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제 생활의 패턴이 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평소에 딸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또 시골은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중학교까지만 본가에서 살고 고등학교부터는 이렇게 기숙사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거든요. 서울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대학교 때도 같이 살 수 있고. 근데 시골은 학교가 다 외부에 있으니까 애들이 중학교까지만 부모 밑에 슬하에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가고 빠르면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중간에 나갔어요. 멀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대중교통은 너무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월세로 내보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을걸요, 우리 딸은? 그다음부터는 저는 강아지들하고 사는 거죠, 뭐.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안 되죠. 아주 도시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 안 되고, 이제는 나는 사람 보기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게다가 이제 도시랑 달라서 시골 집들은 뚝뚝 떨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 마을 같은 경우. 붙어 있는 마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뚝뚝 집들이 떨어져 있어서 하루에 사람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거의 그래요. 차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요. 굳이 시간을 나눈다고 표현을 할게요. 시간을 아무 건설적이지 않은 부질없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게 행복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대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아지들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넷플릭스고 때로는 그리고 대부분은 주님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굳이 사람하고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실걸요, 아마? 어떤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볼게요. 3분의 2가 안 돼요. 왜냐면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을걸요, 지금. 거의 3분의 1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넘는 가구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인구의 한 1000만 정도가 불행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1년에 뭐 명절 때만 온다, 누가. 그러면 1년에 2번만 행복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게 좋은 게, 그냥 저는 주님과 사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드는 게 아니죠. 주님과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과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는 우울해하는 사람들 있으면 일단은 반려동물을 좀 키워보세요. 지금 유기동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좀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돈도 좀 들고 정성이 들어가지만은 아유,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는 거는 생명인데요. 다 그만한 어떤 품도 들고 비용도 들고 하죠. 그래서 행복은 다시 제 정의를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전에 행복은 지금도 아마 조금 그래요. 저는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크게 사는데 지장 없으면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단순 무식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되게 단순하다고. 단순 무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저게 무슨 조금 고도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해야지. 그렇잖아요. 매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응? 좀 상위의 어떤 욕구를 지향해야지. 저건 너무 좀 저차원적이다. 그래요. 나는 형이 하학적인 사람이에요. 응. 저차원적이야. 저차원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의식주만 해결되면 좋아요. 아, 참네. 맞아요. 저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의식주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더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우리 딸이 이렇게 가끔 전화 오는데 좀 자주 전화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 예. 어제 우리 딸이 전화해 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우리 딸은 그거 몰라요. 모르죠.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오히려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찬이라도 해가지고 자취방에 갈까 그러면은 엄마 오지 마. 되게 바빠 나. 이래요.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식은 준비 안 했고요. 먼저 그냥 커피만 먼저 마시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또 행복한다? 되게 하찮은 이 기준으로 행복해. 지금 이게 커피가 2가지를 넣은 건데요. 하나는 캐나다에, 이제 사회복지사님 중에 아는 사회복지사님이 캐나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커피 한 통을 사갖고 저한테 선물로 갖고 오셨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커피 살 때 제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다는데 좀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보다 연세 좀 있으신 분이에요. 챙겨갖고 오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캐나다까지 가서 내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많이 사갖고 오셨는데 그 센터장님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와서 생각을 했든 어찌됐든 생각을 한 거잖아. 저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커피의 특징이 헤이즐넛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맥심 왜 아주 고운 가루 말고 그냥 이렇게 보통 일반 커피인데 왜 커피만 딱 들어가 있는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건데요. 맥심은 아니에요. 네스카페인데 향기가 나요. 헤이즐넛 향기가 진하게 나요. 헤이즐넛 바닐라 향기다. 바닐라 향기가 진하게 나는 커피인데 그 커피를 처음에는 맛은 향기가 진해서 좋은데 맛은 그냥 커피 맛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향기가 좋아서.
근데 그걸 먹는 방법을 우리 복지사님이 전수해 주시더라고. 그거랑 그 노란색 우리 그 잘 먹는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커피라 그러지? 그냥 다 섞여 있는 커피 있잖아요. 노란색 커피. 흔하게 먹는 거 맥심. 그거를 섞으래요. 그러면 비엔나 커피라고 우리 옛날에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요즘은 용어가 달라요. 무슨 라떼 막 이래가지고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비엔나 커피라고 그랬어요. 그냥 커피숍에 가면 요즘 카페라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냥 커피숍이라고 그랬어요. 커피숍에 가면 비엔나 커피라고 왜 비엔나 아이스크림 냄새 나는 커피 있잖아요. 다 섞인 거. 프림 커피 설탕 그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봤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나 흥분했나봐. 땀 찬 거. 커피 얘기하다 흥분했네요. 그죠? 이럴 때 정말 행복해요. 20대, 아가씨 때 먹었던 그 커피 맛이 그대로 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주셨던 그거를 제가 알게 돼서 똑같은 거를 제가 한 통을 더 사서 섞은 거예요, 지금. 그 커피랑. 그러니까 비엔나 커피 맛이 나죠. 너무 행복해. 행복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이 거창하거나 행복이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싫겠어요. 저는 그래서 행복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은 접근하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은 별거 아닌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소한 행복? 그래서 왜 한때는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 많이 갔어. 그쵸? 아이고 그러면서 뭐 소소하긴 뭐가 소소해. 엄청나게 돈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럴 때 좋아요. 그냥 제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어제 이 안경을 뭐 정리하다가 이 안경을 제가 올해 꼈는데 제일 잘 맞는 안경인 것 같아요. 안경이 하나 어제 계속 썼던 게 없어져가지고 어디다 벗어놨는데 없어져가지고 옛날 안경 찾아서 썼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머 근데 더 잘 보여. 이럴 때 또 행복하잖아요. 옛날 물건인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써보니까 더 좋은 거.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의 정의를 사람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1인 가정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출연자 말을 듣고 저게 굳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 주님이면은 더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딸내미 때문에 행복하고 때로는 대부분은 주님과의 교제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들과 지내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대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체물을 많이 만드세요. 이거 지금 너무 내가 지금 생각해서 말한 건데 너무 훌륭하다.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존재와 이렇게 바꾸세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존재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다. 너무 훌륭한데? 너무 훌륭해. 그쵸? 그냥 존재라고 바꾸세요. 추운데 보일러. 얼마나 좋아요. 더운데 에어컨. 얼마나 행복해. 외로울 때 강아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존재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넷플릭스가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모르죠? 그렇게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대체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래도
여러 가지 대체물로 인해서 사람이면 더 좋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여러 가지 존재로 인해서 그리고 나 자신도 존재잖아요. 저는 사실 또 얘기 길어지네. 저 자신과 화해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죽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특히 스스로를 너무 많이 미워하고 가장 저한테 인색하고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때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진짜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용서 못할 부분이 있어도 용서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철저히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죠. 회개 없이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평생 되세요. 행복한 평생.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Yeah, 행복은 소소하게, 사랑은 은은하게, 기쁨은 잔잔하게, 우리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상처도 아픔도 모두 감사함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밝게 빛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할 거예요.